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자,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박수도 악수도 없었다. 그러나 앞서 보신 듯 이재명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하면서 반쪽짜리 행사가 됐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시면 국민의힘은 롯텐더 홀에서 저렇게 상복 차림으로 항의 시위를 했고 또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아서 저렇게 야당의 자리가 빈자리로 남아서 있었죠. 자, 그러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올해 초였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불법 계엄의 이유로 당시 야당 민주당이 자신이 국회에 갔을 때 박수 한 번 치지 않더라. 야당 탓을 했던 저 주장이 다시 한번 또 소환이 됐습니다. 예, 얘기하니까 막 생각나네요. 당시에 임기 내내 야당이 자신을 홀대했다고 주장을 했고 불법 계엄도 야당 경고용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윤 전 대통령의 당시 야당에 대한 비판을 오늘 국민의힘의 모습에 그대로 적용해도 어색하지 않다 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같이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시죠. 제가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아예 롯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이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제가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고요. 자, 대통령의 국회 연설 때 야당이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이나 유권자가 판단할 영역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다만 대통령이 그것을 이유로 불법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반헌법적이고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예. 자, 만약 그게 문제가 없다면 오늘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에 박수도 치지 않는 또 악수도 하지 않는 그 국민의힘에 맞서서 이재명 대통령도 계엄을 선포해도 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다만 이 대통령은 그 항의하는 국민의힘에 목례를 해서 눈길을 끊었습니다. 예. 자, 어떤 대통령이든 야당의 비판 또 항의에 직면하는 건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걸 대하는 태도, 그 대통령의 태도는 상당히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또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이 야당 탓을 많이 했지만 정작 본인의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더 크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 실제 헌법재판소도 8명 전원으로 탄핵 인용을 할 때, 파면을 선고할 때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그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시정연설에는 딱 불법 계엄 한 달 전이었습니다. 아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오늘 우원식 의장이 당시를 다시 한번 비판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오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국민은 그 얘기를 들을 권리가 있는데 국민의 권리를 무시한 일이다. 비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친구끼리도 안 할 농담. 자, 어제였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내란 재판에 출석을 했었죠. 자, 지난해 국군의 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 등 일부 정치인들을 잡아와서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는 발언을 폭로하면서 상당히 파장이 되는데 자,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이 윤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알려진 이 발언을 두둔하는 발언이 나와서 또 다른 논란이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친구들끼리 있다가도 이제 이런 종류 얘기 많이 합니다. 총 얘기는 안 하더라도 너 네. 진짜 죽는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는 왕왕하죠. 실제 싸움할 때도 농담으로 할 때도 있고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온 거하고 완전히 좀 구분돼요. 글쎄요, 친구끼리도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그렇습니다. 참고로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는 친구 사이도 아닙니다. 예. 예, 친구 사이도 아니고요. 또 친구 사이든 아니든 실생활에서 총으로 쏴 죽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농담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뭐 협박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자, 실제로요. 지난해 한 판례를 보시면 반려견의 목줄을 안 한다는 항의를 받으니까 총으로 쏘겠다고 협박을 해서 9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예. 자, 무엇보다 불법 계엄 당시에 총기 소지를 한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오는 장면은 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총으로 쏜다 이런 발언을 이렇게 두둔하는 발언이 또 야당에서 나오는 거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반응이
많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이 논란이 된 발언을 한 이준우 대변인의 직책은 미디어 대변인입니다. 미디어 대변인.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가 들어와서 새로 생긴 직책인데 앞서서 장동혁 대표는 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이른바 인증받은 패널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이 미디어 대변인이 인증받은 패널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변인 개인적인 말실수가 아니라 당 차원의 공식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어떤 인증된 입장을 이번에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한동훈 쏴 죽이겠다는 증언에 국민의힘 대변인은 농담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사살하겠다는 게 농담이고 비상계엄은 엄포용이고 또 내란이 장난이었느냐? 자, 그러면 왜 감옥에 가 있느냐라면서 상당히 날선 비판을 내놨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